이제 물도 사실 많이 드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아까 저도 있으니까 저기 조집사가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300짜리잖아요.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드셨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를 드셔야 되는데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죠? 그래서 또 저것도 막 보면 신문, 언론이 참 문제인 게, 의사라고 해도 저는 죽어라고 저거만 연구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거든요. 근데 의사 면허증은 받았지만 자기 돈 벌기 바쁘면 저런 거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책임한 말이 뭐냐면, 모르면 그냥 잘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뭐 암 환자 뭐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또 못해. 이러면 환자가 의사밖에 깨질까 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붕괴합니다, 저거는. 예. 자기가 거기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진짜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지 말고, 이거 먹으면 도움되는 거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해주는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환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되고, 일단 물도 그렇습니다. 물도 물 2리터 먹으라는 거 다 미신이야, 미신. 목마를 때만 먹어. 이러고 저 물 많이 먹으라는 그 의사들 나와서 막 정수기 팔아먹고 생수 팔아먹고 하는 거 봐라. 저 다 탕술이야, 탕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먹다가도 이거 화장실 자꾸 가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안 먹어, 2리터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루에 2리터를 안 마시는 사람은 갈증이란 게 안 납니다. 다 비슷하게 돼서 나 하루에 물 500짜리 하나도 다 못 먹는데? 그런 식으로 한 5년 생활했다. 그럼 갈증이 안 나요. 갈증이 안 나. 그러니까 그냥 갈증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갈증이 났겠지. 근데 사정상 우리가 물을 먹고 싶어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못 먹고 하면 몸에서 이제 더 이상은 물이 필요하다는 갈증 신호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응답을 안 준다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은 기도하듯이 계속 먹어야 돼요. 갈증을 못 느끼던 사람도 물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을 먹고 있는데 갈증이 느껴져요. 그게 저는 영성을 체험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체험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갈증 날 때만 물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2리터를 먹게 돼요. 그 원리를 아시겠죠?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하루에 500도 안 먹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인 거지. 갈증을 느꼈다. 그럼 갈증 날 때만 먹어도 2리터는 무조건 먹게 돼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은 다 만나셨는데 갈증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대신 뭘 느끼냐면요, 배가 고파요. 처음에는 목마르다는 신호를 주는데 목마르다고 아무리 해도 얘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배가 고프게 해줘.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잖아. 우리가 먹는 모든 거에는 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또 배가 고파. 그래서 먹고 자꾸 먹다 보니까 살이만 찌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식당에 딱 들어가면 주문하기 전에 뭐 해줘요? 물 주잖아요. 그래서 물을 딱 먹었는데 내가 배가 불러졌어. 만약에 아무것도 안 먹고 식당에서 물만 먹었는데 배가 불러졌다. 그럼 그때 왔던 신호가 배가 고파서 온 겁니까? 목이 말라서 온 겁니까? 그럼 바로 일어나서 나가시면 돼요. 음식을 시키지 말고. 이제 원리 다 아시겠죠? 물은 아무튼 꼭 갖고 다니면서 많이 드시고, 그 아까 탐사 그 물 준 거 아직도 못 드셨으면 드시고요.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목이 말라. 그래서 조집사가 하나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60%가 물이거든요. 세포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 몸이 빠져나가면 몸이 점점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지방이 들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물 안에 지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른 비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돌 애들 보면 진짜 날씬하잖아요.
뭐 소녀시대 태양 같은 데도 보면 진짜 살이 없거든요. 근데 인바디라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잡으면 이렇게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전기가 잘 통하고 지방은 전기가 잘 안 통하거든요. 전기가 안 통해. 그냥 다 지방인 거야. 근데 이런 복부, 보통 사람들이 복부에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세포 안에 지방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먼저 물부터 마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다음. 2리터 이상 마시고 괜찮아요? 그럼요. 네, 저는 뭐 3리터, 4리터 이렇게 마십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물은 뭐 난 몸에 물이 충분해.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몸에 물이 충분한가 안 충분한가. 그래서 우리 낙타 오줌이란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낙타 같은 경우에는 물을 거의 못 먹잖아요. 사막이니까. 그런데도 오줌은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이제 소변으로 빼트려야 되니까 오줌을 만들려면 그 오줌이 엄청 진하겠죠.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몸에 물이 많은 사람은 소변이 묽은데 몸에 물이 부족하면 소변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엄청 진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언제적 소변을 봐야 되냐면은 아침 첫 소변을 봐야 됩니다. 자는 동안에도 피를 계속 걸러줄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장이 이제 투석하듯이 피를 걸러서 그 노폐물만 빼내고 이제 물도 같이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내 몸에 물이 부족해. 그럼 되도록이면 소변에 물을 안 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몸이. 그래서 아침 소변을 보면 그게 엄청 진합니다. 근데 물이 충분한 사람은 그냥 소변이 보통 소변 색깔이에요. 그거에 그 색깔의 그 한도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그냥 맥주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맥주 안 드시나? 그 일반 맥주? 그거 정도 되면은 몸이 물이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상은 맥주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한 컵 든 소맥 색깔 정도가 정상이에요. 네. 술들 안 드실 테니까 좀 다른 데 가면 이 비유가 다 적절한데 여기서 뭐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스 맥주를 한 잔 따라 놓고 자기 소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진한가. 이거보다 진하다 싶으면 난 물이 부족하구나. 오늘부터 믿고 열심히 물을 드시다 보면 일주일쯤 후에 갈증을 느껴요. 근데 그 일주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1리터를 먹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변은 1.5리터쯤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물이 점점 더 말라. 막 먹은 것보다 더 나와요. 처음에 일주일은. 그 기간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이거 500 하나 먹었는데 화장실을 뭐 1시간에 2번씩 가고 막 이래요. 그럼 막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안절부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힘들어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고비를 딱 지나면 1리터를 먹었는데 소변이 거의 안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수분 세포 안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블루존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장수 마을인데 저런 데는 뭐 그냥 120살까지 사는 게 그냥 기본인 마을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저 근처에는 일본 오키나와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뭐 그리스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코스타리카에도 있고 저건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왜 오래 사는지 이렇게 찾아보면 다양하게 뭐 있어요. 그냥 두레마을 같이 좋은 환경에서 산다가 이제 대부분 결론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공기 좋고 물 좋고 마음 편한 데가 저기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잖아요. 제주도도 있고 뭐 있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장수마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거는 경수를 마신다는 거. 근데 저기가 다 경수를 마셔요. 공통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일본 과학자인데 오키나와 바로 위에 아마미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미 섬은 이제 섬이 크게 5개 정도의 큰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화산이 분출한 다음에 주변에 산호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산이 분출해서 나온 섬들 있잖아요. 울릉도, 제주도 이런 데서 나오는 물에는 미네랄이 없습니다. 화산이니까. 근데 산호라는 건 뭐냐면 조개 껍데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많아요. 근데 저 아마미 섬은 보면 화산섬 주변에 이렇게 산호섬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섬이라서 동네마다 나오는 물에 칼슘, 마그네슘 그 함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섬을 쭉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 노인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여기 물이 경수일수록 100세 이상 노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 동네 다 똑같고 먹는 물만 다른데 100세 노인 많은 지역은 다 경수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라는 게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이 많은 물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다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라고 하면 경수.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 그냥 우리나라 물은 기본적으로 다 연수예요. 연수. 그러니까 이제 화강암 지역이잖아요. 석회암 지역에서 나오는 물들이 경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보시면 이 물이 왜 이래? 그런데 유럽 물 중에 에비앙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비싼 물. 저게 이제 경수 중에 경수예요. 비싸죠, 저게. 예. 그렇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저거 드시면 물이 좀 이상한데? 근데 자꾸 드시다 보면 이 물을 먹으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물은 뭐겠습니까? 제일 안 좋은 물. 칼슘, 마그네슘이 전혀 없는 물 있잖아요. 브리타 정수기 같은 거. 예. 정수된 물. 예. 천연 정수가 이제 그 삼다수 같은 거. 그런 경도가 뭐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보면 칼슘, 마그네슘의 라벨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에다가는 곱하기 2.5를 하고 마그네슘은 4.1을 해서 더해요. 물론 머리가 그게 그렇게 고순이 안 되겠지만 대충 하면 우리나라 물은 한 20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에비앙 한 240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중에 그 석회암이라는 건 결국 시멘트잖아요. 시멘트가 나오는 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경수입니다. 수원지를 보셔야 돼요. 포천은 이거 포천물이거든요. 포천에는 시멘트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생수의 수원지를 보셔야 되는데 요새는 또 무라벨이라서 여기 칼슘, 마그네슘 적어놓지도 않아요. 겉에 있는 큰 박스에서 잘 보셔야 되고 다음이요. 제가 먹는 물은 저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게 가격 대비 가장 경수예요. 네, 탐사샘물. 저것도 제가 한번 강의하고 나면 품절되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요거는 탐사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뚜껑이 이렇게 새파랗잖아요. 탐사샘물은 뚜껑이 하늘색입니다. 네. 그리고 수원지가 저게 충청도 그쪽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저거 뭐 이상한 거 많이 깔아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드실 그 깔아앉은 게 몸에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먹었는데. 네, 칼슘, 마그네슘이 많은 물은 생수로 드시고 이런 물은 차 끓일 때 드시면 돼요. 커피를 내려 마신다거나 뭐 차를 내려 마실 때는 연수로 드시고 저런 물로 커피나 차를 끓여 먹으면 진짜 맛이 없습니다. 네? 전이면. 네, 전이면이 거기가 이제 아니 그 물을 먹으면 밑에 커피를 끓이고 나면은 뽀얗게 돼서 전혀 다른 물은 안 먹, 아니 그 물은 안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생으로 먹어야 되는 물입니다. 네, 커피나 이런 거 끓이면은 석회가 녹아 나오죠. 경수는 그냥 드시면 그러니까 오래 사시려면 경수를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 물 안에 있는 저 마그네슘, 칼슘은 다 그냥 흡수가 다 되거든요. 알약으로 먹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3%, 5% 공복에 따라 먹느냐 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저 물로 2리터를 드시면 상당히 많은 마그네슘을 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마그네슘 보충제를 안 먹어도 몸이 튼튼해진다.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죠. 참 큰일 났네. 이런 얘기가 앞으로 한 산더미인데 몇 분 남았죠? 좀만 다음요. 그러면 이제 커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보면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이 뭐 전 세계에서 몇 등이고 뭐 커피 전문점 수가 뭐 그렇게 막 엄청 많은데 이게 먹으면 몸에 좋다는 논문이 한 2만 개 있으면 몸에 나쁘다는 논문이 또 한 5천 개 있어요. 별 상관없다는 논문이 또 그만큼 있고. 이게 커피 전문점이 너무 잘 된다 싶으면은 이거 위험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커피 전문점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또 먹으면 몸에 좋다. 특히 뭐 치매나 파킨슨 이런 거에 좋다. 뭐 이러니까 참 고민되잖아요. 진짜 언론이 문제. 이거는요 진짜 간단합니다. 커피나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인데 딱 먹었을 때 몸에 맞으면 드시면 되는 거예요. 딱 먹었는데 별로다. 그러면 안 드시면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나는 별론데 몸에 좋대더라 해서 따라 먹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와보니까 너무 좋고
목사님도 마음에 들고 여기 진짜 다니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럼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 별론데 막 이렇게 가자 해서 오면 그 사람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밑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체질이란 걸 안 믿었어요. 인간은 다 인간이지 그 안에 무슨 커피가 맞는 인간, 안 맞는 인간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과학이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커피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2002년도에나 돼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논문이 나온 거죠. 커피는 맞는 사람은 먹고 안 맞는 사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검사를 해주는 게 저게 우리나라도 이제 검사 들어와 있습니다. 커피가 맞다 안 맞다라는 거는 카페인을 분해할 수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분해 못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는 한 50%나 돼요. 미국은 디카페인 원두들을 많이 먹습니다.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커피를 잘 분해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못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 잔만 먹어도 두근두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드시거나 또는 근데 커피 그 콩 안에는 카페인만 빼면 나머지 한 900가지는 되게 또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인을 없애는 걸 이제 디카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이제 건강에 나쁠 건 없죠. 근데 디카페인은 또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게 참 고민인 겁니다. 미국 같으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국민의 반이 커피를 못 먹어. 커피 맛은 알아. 그러니까 디카페인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버섯가루 같은 걸 넣어서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막 곧 생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괜찮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버섯가루들을 넣어서 먹으면 디카페인의 그 좀 부족했던 맛이 좀 채워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커피가루하고 이렇게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그래서 한국은 워낙 체질이 예전부터 사상의학 뭐 이렇게 해서 체질 따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미국 의학에 들어간 게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 애들은 무슨 정밀의학이라 그래요. 정밀의학.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체질에 따라서 치료한다. 그전에는 뭐 체질 같은 거 상관없이 뭐 유방암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항암제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엔 정밀의학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한다. 대한민국은 200년, 300년 전부터 다 정밀의학이었습니다. 자기 체질을 다 알기 때문에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은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체질에 잘 맞는 분들은 드시면 되고.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젊을 때는 진짜 커피 밤에 먹어도 잘 잤는데 나이 드니까 좀 한 3시 넘어서 먹으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럼 체질이 바뀐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체질이 바뀐 거니까 그때부터는 안 드시는 게 좋죠. 허브티 같은 거 드시면 됩니다. 참 쉽죠. 예. 그러니까 나는 체질에도 안 맞는데 하루에 3잔씩 먹어야 치매 예방된다더라 해서 따라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지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다음요.